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도 계속해서 미루고 심지어 그중 30%는 함유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돌연 구매한 것이죠. 과연 한국과의 KF-21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분담금을 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술 이전과 AS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KTX 개발 당시에도 한국의 고속철도 관련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후 기술적 문제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며 부족한 기술도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이러한 면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계속해서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과 호주가 등장해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담금 문제로 애를 먹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만한 국가로 필리핀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대금 납부 약속을 잘 지킬 뿐더러 FA50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작년 9월 필리핀 영공에 국적을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나타나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 FA50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 필리핀에 수출한 경 공격기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판가시난 북서쪽 약 222km 떨어진 필리핀 방공식별구역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 이를 대응하기 위해 FA50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FA50 실전 투입은 2017년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당시 필리핀군은 필리핀 남부 라나오 델수르주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거점에 대해 공습과 포격을 하는 등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을 국가 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필리핀군은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양산한 고등훈련기 T-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형제 모델입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해당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약 4억 2천만 달러, 약 4,755억 원에 계약했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인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후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FA50PH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배경이 되었죠. 이처럼 필리핀은 공군과 해군 모두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50과 미사일 호위함을 넘어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한다면 한국은 인니에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속도가 느리면서도 지상 목표물 공격에 최적화된 경공격기가 미국의 높은 사양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은 2019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며 양국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죠. 얼마 전 한국은 호주와도 방산협력을 맺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방위사업청과 호주는 작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방산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개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필리핀과 호주와 방산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 인리해 프랑스 무기 구매는 반호주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 발족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오커스 발족은 7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가 분노했으며 유럽연합도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던 대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데요. 오커스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선 균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중 프랑스가 가장 분개했는데요.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 약 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호주에 배신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미국을 향해서도 관계가 불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17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에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은 축소됐고 대사관은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유가 오커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듯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EU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해 대혼선이 빚어진 후 터져나온 EU 자강론과 맞물려 EU 입장에선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인리에 라파를 공급한 것이 왜 반호주 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일까요? 호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어느 국가도 맞대고 있지 않아 지구상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폭격을 받았던 나라이며 시시각각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 쿼드, 오커스 회원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서양보다는 아시아 정세에 따라 안보가 결정됩니다. 2012년 백호주의의 나라였던 호주는 아시아로 국가 전략의 중심을 전환하는 아시아 선언을 했는데 호주가 이러한 행보를 시작한 데는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가장 컸죠. 지도상으로도 인도네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비해 GDP가 월등히 낮긴 합니다만 전 세계 인구 규모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때문에 호주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호주 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지배하던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가장 큰 지원을 한 나라도 호주입니다. 2018년 호주와 동티모르는 영구적 해양 경계선 확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300억 달러 약 32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를 비롯한 티모르해의 유전과 가스전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치렀던 말레이시아를 같은 회원국으로서 지원했던 나라도 호주였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은연중에 인도네시아의 패권 성장을 억제하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호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발리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의 감정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전쟁의 위기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뿐이라는 평가인데요. 한국은 양국 모두와 수교를 하고 있으며 반사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동티모르에 파견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았었죠. 이처럼 화해를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를 팔며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로 한국도 KF-21 사업의 차질을 빚기 시작하며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은 지난 1일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으며 미국은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15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X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개발 분담금도 태클을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5분의 1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20조 루피아, 약 1조 6,700억 원을 한국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2,272억 원을 낸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납 분담금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 원 정도를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공동 생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미지급 분담금 지급안을 합의하면서 철수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식물성 기름 팜유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F-21 개발 시작 단계였던 2014년 한국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하는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주기로 했던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 측이 거부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가지에 대한 기술 수출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친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친중 성향의 나라라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결국 중국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자체 개발로 한국은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직 KF-21의 주요 기술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분담급을 미납했다는 이유가 큰 상태이죠. 그런데 미국이 KF-21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이유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F-21이 F-35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NN은 작년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제하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에서조차 찬사를 받는 반면에 KF-21과 경쟁 구도인 F-35는 출시 초기부터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며 운영비조차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F-35는 도입가와 운영 유지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의 운영 보수 등 비용이 1조 달러 약 1,08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펜타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였습니다. 둘을 합친 F-35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조 3,850억 달러 약 1,500조 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총 예산인 620억 달러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미 상원 군사위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은 턱이 빠질 정도의 액수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3년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F-35가 아닌 F-16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F-16이 비교적 저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적인 면만 보더라도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F-35보다 한국의 KF-21이 더욱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의 2021 회계연도 해외 무기 수출액이 1,380억 달러, 약 164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1 회계연도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는 정부 간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과 각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직접 상업 판매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중 FMS 방식으로 판매된 무기는 2020 회계연도에 507억 8천만 달러 어치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 348억 1천만 달러 어치로 31% 줄었습니다. DCS 방식을 통한 무기 판매액 역시 2020 회계연도에 1243억 달러였다가 2021 회계연도에 134억 달러로 17% 감소했습니다. 두 방식을 합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2020 회계연도 1750억 8천만 달러에서 2021 회계연도 1382억 1천만 달러로 21% 줄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이 급감한 것은 바이 아메리카를 앞세워 해외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정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기 수출 국가 1위는 여전히 미국이며 수입 국가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미국 무기 시장에서 다변화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업계도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를 발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피격을 계기로 대공방어 체계 강화에 나선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 비호 복합 등 대공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 사우디는 국내 최대 항공 우주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매번 아덱스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최근 국산 무기 체계에 사우디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돌린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무기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는데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대공 무기 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2019년 자국 석유기지가 드론 테러를 당한 뒤 대공 방어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호복합은 한국 육군의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 X1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한화 측에 비호복합 관련 문의를 꾸준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사우디와 최근 방산협업도 가동한 상태여서 비호복합 등 무기체계 수출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입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